오늘 오후 영상이 조금 늦은 건 오전에 집권플랜본부 신년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었는데요. 특히 경제,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내팽개쳐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또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와 관련한 내용도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문화주도 성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튼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오늘 이재명 대표님 후원에 그 엄청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을 고려해서 10,000원만 후원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실패했고요. 이 후원에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아쉽게도 못하신 분들 다음 기회를 한번 같이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헌재에 나와서 눈을 저렇게 질끈 감고 있는데 앞이 깜깜할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이 미래를 그릴 수 없다. 지금 앞에 뭐가 보이냐 묻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면 그게 당신의 미래다. 그렇게 전해주고 싶고요. 특히 오늘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냐? 바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때문이죠. 최근 옥중 노트가 공개되면서 윤석열의 거짓말이 제대로 반박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예 따박따박 이와 관련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그 윤석열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김용현 이들한테 국회 철수 지시받은 적 없다. 명백하게 선을 그었고요. 심지어 김용현은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 선관위의 병력 투입을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요원 타령을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헌재에 나와서 정확하게 증언을 한 겁니다. 정확히 내가 들은 건 뭐냐?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의결 정족수까지 언급을 했는데 무슨 놈의 요원 타령이냐 이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윤석열이 예전에 그 내란 당시에 지시할 때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 전체에 아예 생중계가 됐다는 건데요. 당시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러면 의결 정족수 얘기했는데 무슨 요원이냐?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데리고 나오란 대상이 의원이 맞냐? 그래서 정확히 맞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본관 안에는 심지어 작전 요원도 없었다고 하고요. 윤석열의 개소리가 저렇게 즉각 반박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중계로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 내용이 생생하게 전달됐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전투통제실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안 끄고 끝날 때까지 켜뒀다 라는 내용이 지금 전해졌고요. 지시받는 게 예하부대 전체의 생방송으로 전달이 된 만큼 윤석열은 끝난 겁니다. 애초에 진작부터 다른 정치인이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텐데 아무튼 막무가내로 그냥 여기까지 왔으나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마이크 켜진 상황에서 지시사항들이 전달이 됐다. 그래서 이제 곽종근 씨는 명령 거부를 못한 걸 후회한다. 비상계엄은 발생해서는 안 됐다 라고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을 시킨 것 자체가 문제다. 비판은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윤석열에 붙어먹으려는 김현태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용현이라든지 뭐 이런 부류들과는 좀 다르게 해야 여기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다른 내란 공범들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윤석열하고 똑같이 처리한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있는 내용도 숨기고 계속 저들하고 한 몸통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르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윤석열 같은 거짓말쟁이를 절대로 풀려나게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빼박 탄핵이다. 어떻게 이래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단순한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냐?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화제인데 바로 곽종근 고향부터 검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곽종근의 거짓말이다. 고향이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 또 좌빨 타령하면서 전라도랑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저들이 늘 써먹는 거. 뭐 중국하고 연결돼 있다. 나중에 뭐 화교 얘기도 나올 겁니다. 이게 실제로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다하다가 윤석열을 존경했다고 얘기하는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던 홍장원 씨마저도 바로 저렇게 좌빨 얘기를 하면서 온갖 공격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 저들은 같은 편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노선이 달라진다. 한마디로 그 자기네들의 그 어떤 문제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그냥 저렇게 인신공격 퍼붓고 좌표 찍기 하고 심지어 늘 써먹는 좌빨 뭐 간첩 무슨 뭐 종북 친중 오만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님한테는 어떻게 했겠냐고요. 지난 십수년간 얼마나 털어댔습니까? 예, 이러니까 이런 거에 또 탑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등판하기 마련인데요. 홍준표 씨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홍장원 씨의 진술은 수사 체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뭐 지금 홍준표 씨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던데. 아무튼 홍준표, 명태균, 오세훈, 이준석 이들에 관련해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뭐 저 윤석열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그 옆에 붙어 먹으려던 그 내란 공범들 이들에 대해서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민주당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다들 체감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광훈을 고발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정광훈 당연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죠. 지난 영상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윤영보, 이영석, 이 특임 전도사 2명이 지금 구속이 됐고 실질적인 몸통 역할을 지금 정광훈이 해왔는데 여기서 정광훈만 쏙 빠져나가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 위법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상대로 수요 행위를 교사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특히 국민 저항권 타령하면서 이지경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광훈도 책임을 피할 수 없고요. 이러니까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냐? 트럼프 취임식 티켓을 막 손에 들면서 저게 사실상 얼마나 저들이 저걸 가지고 쇼를 해왔는지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든 말든 자기네 지지층 태극기 모독단들한테는 이런 게 또 먹힙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안 먹히고요.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라든지 법원과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 선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중집회에서 욕설과 테러 선동을 일상화하는 극단주의 세력들을 극복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또 과제라는 겁니다. 맨 앞에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에 못지않게 내란 세력들 특히 극단주의 세력들 이들을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 방어에 그쳐서 안 되고 뿌리를 뽑기 위해서 장시간 그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확실하게 해내야 된다. 이게 역사를 새로 쓰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다시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광훈뿐만 아니라 전한길, 손연보, 배인규 이들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에 고발을 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참고로 전한길 씨는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헛소리를 하냐? 헌법재판소를 휩쓸라고 한 거는 명백하게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또 찌질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안 먹히고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전한길 받아쓰기가 지금 이 지경까지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아무 의미도 없는 전한길 씨의 저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저렇게 받아쓰니까 전한길 씨도 잔뜩 뽕에 차가지고 점점 더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부정선거 따위 얘기를 자꾸 저렇게 실어주면서 마치 언론 입장에선 우린 그냥 전달한 것뿐인데 라고 넘어갈지 몰라도 결국 이게 독자들은
진실인 것처럼 뭔가 의미가 있는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이 문제 제기를 해온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야 하는데 이제는 언론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환길이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뭐 광주에도 간다고 하는데 무슨 전환길이 슈퍼스타입니까? 아니, 전환길 씨가 무슨 뭐 대선 후보입니까? 뭡니까? 뭔데 저런 일정까지도 지금 언론에서 받아 쓰냐고요. 이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유튜버들 뭐 그다음에 녹색 점퍼남 등등 구속 소식이 전해졌는데 김사랑 시인 TV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 관계자가 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필요 없다 이렇게 기각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이 김사랑 시인 TV는 어떤 짓거리를 저질렀냐, 마찬가지로 폭동을 생중계하면서 뭐 법원 문 박살내자 그러고 빨 XE 이 얘기도 막 쏟아내고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삭제하고 튀었는데 여기서 그냥 구속영장 청구 없이 넘어간다고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까지도 기승전 이재명의 민주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경수, 임종석 이들의 비판을 수용해야지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임종석 씨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성찰과 변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극기 집회의 그 자칭 보수 유튜버, 저들을 보수 유튜버라고 불러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늘 말했는데 저들을 보수 유튜버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민주 진영도 똑같다. 이대로 가면 태극기 모독단이랑 똑같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종석 씨 본인이야말로 성찰 좀 해라. 사실 성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수 당원들이랑은 소통할 생각도 없고 오직 그냥 자기 할 말만 저렇게 툭툭 내뱉는데 뭔 의미가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는 걸까요? 결국 전환길 씨랑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는 얘기지만 지금 민주당을 흔들겠다는 목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받아 써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래서 어제 유시민 작가님이 매불쇼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한 명 한 명 짚어가면서 팩폭을 날리셨죠. 훈장질하듯이 이재명 대표 흔들면서 자기의 존재감 과시하지 마라. 지금 그럴 시점 아니다. 대중의 욕망을 감지하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지 정치적 위력이 생기는 거다. 내 욕망만 노출해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고요. 이런 조언을 어차피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김동연 씨에 대해서도 배응망덕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한 유능한 네티즌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배응망덕, 나대지마, 작전 실패, 감이 아니야, 직종 바꿔. 이게 모든 거를 지금 담고 있다고 보고요. 역시 유시민 작가님은 다수의 지금 신경안정제답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매부쇼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